당신은 전신 마취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만약 당신이 인체에 뼈나 장기를 수술한 적이 있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전신 마취를 받아봤을 것이다.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먼저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마취 중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식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신경 시스템인 중추신경계의 여러 영역에서 비롯되는데, 오랜 연구 끝에도 아직까지 마취제의 명확한 작용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1980년대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마취과 심리학과 교수였던 마취과 전문의사 스튜어드 해머로프 역시 마찬가지로 마취제의 작용 기전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었다. 우리의 뇌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뇌신경세포의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뉴런에서 갖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상호작용하며 무엇인가를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뇌에서 명령을 내려 신체를 움직이는 등의 형태로 뇌가 작동을 한다. 그러한 뇌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은 미세소관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세소관은 원통형의 구조로 지름이 25나노미터 크기이다. 미세소관은 인간의 세포뿐만 아니라 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를 구성하며 세포 내에서 분자 수송을 담당하기도 하고, 식물의 경우 세포벽의 합성에도 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쉬운 예로 편모를 가지고 있는 정자세포의 경우 정자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편모가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자의 운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세소관은 인간의 뇌신경인 뉴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세포의 구성과 움직임 등에 관여를 하는 세포의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마취과 전문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뉴런이 이처럼 미세소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취제가 뉴런 뇌 미세소관의 활동을 차단하여 인간이 의식을 잃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미세소관이 인간의 의식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에 동의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블랙홀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공로로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수학자이자 이론 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였다. 펜로즈 또한 미세소관이 인간의 의식을 형성한다고 생각했는데, 원통형 미세소관의 내부에 비어있는 관에서 양자적 정보를 전달하여 인간의 의식을 형성한다는 생각이었다. 다시 말해 뇌의 뉴런을 구성하는 미세소관이라는 원통이 양자적 형태의 의식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의식은 어떤 한 가지로 정의되지 않은 수많은 양자 중첩의 형태인 전이식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양자 중첩의 상태가 붕괴되어 단 하나의 상태로 결정이 되는데, 그때의 인간은 이 결정을 생각 혹은 느낌으로 경험하며 의식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 역학에 따르면 양자가 중첩된 상태에서 하나의 상태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찰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세소관 내에 마치 앤트맨과 같이 아주 작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양자적 중첩 상태를 관찰하여 의식이 결정된다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으니 이쯤에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이라는 개념에 대해 잠시 알아보자. 물리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양이를 키우지는 않아도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관찰에 의해 양자의 중첩 상태가 붕괴된다는 것은 실험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며, 이를 통해 관찰이 양자 중첩 상태의 붕괴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해석이 코펜하겐 해석인데, 코펜하겐 해석은 1927년 코펜하겐에서 온 닐스 보어라는 물리학자의 의견을 시작으로 형성하게 된 이론이라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서만 적용이 된다. 그러나 1935년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는 기존의 코펜하겐 해석의 허점을 드러내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탄생한다. 위의 그림을 보면 상자 안에 고양이, 독약이 든 병, 원자의 상태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장치, 그리고 원자 하나가 들어있다. 이 원자는 A 혹은 B의 상태를 가질 수 있는데, A 상태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원자가 B 상태가 되면 기계장치가 작동하여 독약이 든 병을 깨트리게 된다. 그리고 독약이 퍼지면 고양이가 죽는다. 즉, 원자가 A 상태인지 B 상태인지에 따라 고양이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다. 원자는 미시적이기 때문에 코펜하겐 해석에 따라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게 되고, 관찰되지 않으면 원자는 A 상태이면서 동시에 B 상태인 양자중첩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고양이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슈레딩거는
여기서 의문을 제시한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원자의 상태에 따라 고양이의 생사가 결정이 되다니 그렇다면 도대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명확한 경계는 어디까지란 말인가? 이를 밝혀내기 위해 연구를 지속한 결과 이론 물리학자 디터제에 의해서 관찰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관찰이 단순히 우리가 상상하는 인격적 관찰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즉, 인격적 존재의 의도적인 관찰 외에도 실험 중에 연구자의 실수로 실험 대상 물질이 아무 상관없는 공기 입자와 부딪히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이미 실험 대상과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관측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즉, 거시세계에 속하는 고양이도 살아있음과 동시에 죽어있는 두 가지 상태의 파동이 겹쳐있는 중첩 상태이지만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사람이 상자를 열어 관찰을 해야지만 고양이의 상태가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고 디터제의 새로운 관찰에 대한 개념에 의하면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를 이루고 있는 원자 하나라도 상자 속 공기 입자와 상호작용을 한다면 이미 관측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상자를 열어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고양이의 상태는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것 중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찰의 주체가 인간을 비롯한 다른 동물, 즉 생물이 아닌 공기 분자 하나하나까지 포함한 전 우주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의 새로운 개념에 의하여 마취과 전문의사 헤머로프와 이론 물리학자 펠로즈가 주장한 인간의 의식을 양자역학적 현상으로 설명한 이론을 조화객관 환원 이론이라고 한다. 이름을 언뜻 듣기만 해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양자의 상태가 인격적 관찰 외에도 우주의 모든 만물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한 가지로 결정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생각이나 느낌인 전의식은 양자 중첩 상태로 존재하다가 미세소관 내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 수많은 형태 중에 단 한 가지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입자화되고 이러한 입자화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이다. 즉, 의식에 의해 관찰이 된다고 여기는 기존 코펜하겐 해석과는 다소 반대되는 이미 결정된 것을 의식이 관찰한다는 이론인 것이다. 이러한 펠로즈의 이론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접목시키면 의식의 형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모든 형태의 생각이나 느낌 등 양자 중첩의 상태로 있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의식인 전의식은 무의식과 상호작용하며 어느 시점 중첩 상태가 붕괴되고 의식으로 경험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뇌가 주체적으로 의식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전의식과 연결된 무의식에 의해 우리의 의식이 결정된다는 말이다. 더불어 펠로즈의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양자 중첩 상태의 전의식이 의식으로 변하는 과정이 모두 뇌 안의 미세소관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양자역학적 현상이기 때문에 만약 인간이 죽고 뇌의 기능이 멈추게 된다고 하더라도 미세소관에 있던 양자적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양자 에너지의 형태로 한계가 없는 공간인 우주로 나아가게 된다. 즉, 양자적 형태로 영혼이 존재할 수 있음이 설명된다. 조화객관 환원 이론은 현재 물리학계의 주류 견해와는 거리가 멀고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유사과학으로 취급받아왔지만 2014년 일본의 연구팀에 의해 뇌신경 세포 내의 미세소관에서 양자 진동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연구 결과는 인간의 의식이 양자역학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펠로즈의 이론에 따라 양자적 정보의 형태로 우주로 퍼져나가는 양자 에너지를 영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초자연적 현상, 임사체험, 유체이탈, 귀신, 그리고 나아가 끌어당김의 법칙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 의식 활동을 했다면 그것 또한 무의식과 연결된 전의식의 결정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거나 혹은 여전히 유사과학이고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당신의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 의한 결정이다. 나의 무의식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맞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 무의식은 전의식과 연결되어 끌어당김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생각으로 입자화된다. 그 생각은 감정은 행동을 만들어 나는 결국 꿈을 이루게 된다. 당신의 무의식은 어떤 결정을 했는가? 만약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당신 또한 기필코 꿈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